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12시간을 기다렸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지만 결국 한 달 후 합병증으로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순자의 마지막 말은 혼자 남겨둬서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라니. 40평 아파트가 이렇게 넓고 조용할 줄 몰랐어요. 매일 오후 3시면 순자가 끓여주던 커피 향이 그리워서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는데 맛이 영 다릅니다. 순자는 설탕을 1스푼, 프림을 반 스푼만 넣어줬는데 제가 해보니 너무 쓰거나 너무 달아요. 아내가 기르던 난초 화분 5개가 거실 창가에 있습니다. 순자는 늘 말했죠. 이 꽃들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조금씩 주라고. 그 말이 생각나서 달력에 물 주는 날짜를 표시해 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 정성이 부족한가 봐요. 딸 은경이는 일주일에 2~3번은 찾아와서 안부를 묻습니다. 혼자 드시지 말고 저희 집에 오라고 하지만 너느린 눈치도 보이고 해서 대부분 거절했어요. 은경이는 착한 아이지만 요즘 남편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생활비였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부족해요. 관리비만 월 30만 원이고 병원비며 약값이며 순자 병원비로 적금도 많이 해지했고요. 그래서 3개월 전에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에서 상담받을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댁 같은 경우는 월 1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미리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혹시 은경이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상속분을 포기한다고 섭섭해하지 않을까?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특히 은경이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더 걱정됐어요. 혹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주택연금 승인 통지서가 나온 다음 주부터 매달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은경이에게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아, 아빠가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다고 하면 은경이는 뭐라고 할까요? 어젯밤에도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순자 사진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냥 은경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은경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마트에서 산 반찬 몇 개와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었냐고 묻는 딸에게 아직이라고 답하니 은경이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라면이랑 계란, 김치만 있었거든요. 은경이가 주방에서 계란볶음밥을 해줬습니다. 순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딸이 해주니까 맛있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은경이가 안색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요즘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바빠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혼자서 이 넓은 집에 계시는 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글쎄, 좀 넓긴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답했더니 혹시 이 집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역시나 은경이도 이 집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구나. 혹시 집을 처분해서 돈을 나누자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니 아빠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크지 않냐며 관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은경이 목소리에 뭔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은경이의 속마음을 읽은 것 같았어요. 아, 이 아이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집을 현금화하고 싶어 하는구나. 사실 은경이 남편 태수가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 잘 안 풀린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구나.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까 목이 막혔습니다. 은경이를 부르며 사실 미리 말 못한 게 있다고 했더니 은경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아빠가 뭔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이 집 말인데 하고 잠시 멈춘 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했다고? 그 순간 은경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되묻는 딸에게 3개월 전에 신청해서 이번 달부터 돈이 나온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은경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화를 낼까봐, 실망할까봐 걱정됐거든요. 미리 상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경이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잘하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화를 내거나 실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한다니. 잘했다니까 뭔 소리냐고 되물으니 아빠 혼자서 결정하신 거냐고 물으며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 결정했다며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했더니 은경이는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은경이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냐고, 사실 이 집이 내 상속분인데 하고 물었더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며 주택연금 받으시면 이제 생활비는 좀 보탬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은경이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저는 오히려 의아했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 아니면 저러면서 속으로는 섭섭해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라고. 요즘 힘들잖아. 태수 사업도 잘 안 풀린다고 하던데. 혹시 이 아파트 팔아서 나누고 싶었던 거 아니었냐고. 그러자 은경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다시 묻자 정말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집은
아빠랑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자기가 무슨 욕심을 내겠냐고 말했습니다. 은경이의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딸을 너무 의심했구나 싶었어요. 그럼 정말 주택연금 신청한 것에 대해 괜찮다는 거냐고 물으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은경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더니 물을 한 잔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고 묻자 저희가 아빠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혼자 어떻게 지내실지, 생활비는 충분할지 걱정했다고 했어요. 그제야 은경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걱정했다고 하니까 은경이가 답했습니다. 자기들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태수 회사가 작년부터 어려워졌다며 아빠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했다고 했어요. 은경이 말을 들으니까 코끝이 찡했습니다. 딸이 저를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니. 그런 마음 가져서 고맙지만 아빠는 괜찮다고 했더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며 자기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건데 하고 말했어요. 효도라는 게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자주 와서 안부 봐주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하다고 은경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주택연금 받으시면 정말 다행이라며 월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어요. 1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답하니 그럼 아빠 생활하시기에 충분하겠다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때 은경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계속 혼자 사실 거냐고. 왜냐고 물으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넓지 않냐고 했습니다. 좀 넓긴 하지만 익숙해졌고 엄마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답했더니 엄마 생각 많이 나시죠 하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매일 생각난다고 특히 저녁 때 되면 그렇다고 했더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엄마도 하늘에서 아빠가 잘 지내시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위로해 줬어요. 그날 밤 은경이는 늦게까지 저와 함께 있어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아빠, 주택연금 정말 잘 결정하셨다고 앞으로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챕터 4 오해가 풀린 후의 마음 이천자. 은경이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딸을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반성이 됐어요. 은경이는 제 상속분을 바라거나 집을 처분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에 태수랑 얘기했는데 태수도 아빠가 현명한 결정하셨다고 하네요. 앞으로 아빠 생활 걱정 안 해도 돼서 저희도 마음이 놓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위 태수까지도 제 결정을 지지해 준다니. 사실 태수가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혹시 이 집을 담보로 뭔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택연금 첫 지급이 다음 주 화요일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 매달 180만 원이 들어오니까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순자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빠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은경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 우리 딸 정말 착하지 하고 말이에요. 순자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난초 화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새싹이 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이 편해져서 꽃들도 기운을 얻은 것 같아요. 주말에 은경이가 태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태수가 저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주택연금 정말 잘 결정하셨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가서 먹는 식사라 그런지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은경이가 제가 좋아하는 갈비탕 집을 선택해줘서 더욱 기뻤습니다. 은경이가 말했어요. 아빠, 이제 매달 용돈 받으시니까 가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드시라고. 그러게, 그동안 너무 아끼고 살았나 보다고 답했더니 아빠가 아끼고 사셔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하다며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다고, 사업이 안정되면 꼭 효도하겠다고 했어요. 태수야, 그런 마음만 가져도 고맙다고, 너희들도 힘든데 하고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주택연금 관련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혼자 결정한 게 맞나 싶어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은행에서 받은 안내서를 다시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순자가 살아 있었다면 함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은경이 반대했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다행히 딸이 이해해주고 오히려 잘했다고 해줘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주택연금이 첫 입금된 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로 18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정말 매달 이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날 오후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동안은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샀는데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순자가 좋아했던 한우도 조금 사고 과일도 평소보다 좀 더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서 순자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아빠가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매달 180만 원이면 충분하지 하고 순자 사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은경이가 전화했어요. 아빠, 오늘 주택연금 첫 입금 됐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 정말 들어왔더라고 답하니 다행이라며 이제 마음 놓고 지내시라고 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 나가 봤습니다. 그동안은 생활비가 부담돼서 경로당 활동비도 아껴왔었거든요. 오랜만에 나가니까 어르신들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김 선생,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아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라고 그냥 집에서 좀 쉬었다고 답했더니 부인 돌아가시고 힘드셨을 텐데 하며 위로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날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박 어르신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김 선생, 혹시 주택연금 받으시냐고? 네, 얼마 전에 신청했다고 답하니, 그거 참 좋은 제도라며 자기도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택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라고 저는 다행히 딸이 찬성해 줬다고 말했더니 자네 딸은 참 효녀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매달 180만 원 중에서 생활비로 120만 원, 비상금으로 60만 원씩 저축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큰 병이 생기거나 할 때도 대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순자 길이나 명절 때 쓸 돈도 따로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돈 때문에 제사상도 간소하게 차렸었는데 이제는 순자가 좋아했던 음식들로 푸짐하게 차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은경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자 민수까지 데리고 왔어요. 민수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할아버지가 오늘 맛있는 거 사뒀다고 하며 한우로 불고기를 해줬더니 민수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은경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런 비싼 고기까지 하시면서 이제 아빠도 용돈이 생겼으니까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은경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경이가 물었어요. 아빠, 그동안 경제적으로 걱정 많이 하셨죠? 그럼 많이 걱정했지.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해서 그랬다고 답했더니 저희가 부담스러워한 적 없다며 다만 자기들이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했다고 했어요. 은경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자식이 부모 걱정해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저희도 좀 더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아빠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은경이가 다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택연금도 잘 받게 됐고, 딸도 이해해주고, 손자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순자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키웠네요.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경이가 평일 오후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보통 주말에만 오는데 갑자기 와서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회사에서 일찍 나왔다며 아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그날 아빠가 주택연금 얘기하실 때 제가 너무 좋아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뭔 소리냐고 물으니 사실 저희가 아빠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혹시 나쁜 일이 생긴 건가? 은경이가 계속 말했어요. 태수 회사가 작년부터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사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심각했냐고 물으니 은경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죄송한데 아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고 털어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 얘기를 꺼낸 거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막상 아빠를 뵈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아빠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드리겠냐며 은경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주택연금 신청하셨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었다고 했어요. 아빠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시고 저희도 더 이상 그런 부탁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은경이가 얼마나 고민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은경아, 그렇게 힘들면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하고 말하니 어떻게 말씀드리냐며 아빠도 엄마 돌아가시고 힘드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냐고 했어요.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더니 하지만 아빠가 가지신 게 이 집뿐인데 그걸 담보로 잡으면 아빠는 어떻게 살아가시라고 하며 은경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은경이는 정말 저를 생각하는 착한 딸이었구나. 자기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냐고 물으니 다행히 태수가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았다며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다고 했어요. 은경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런 생각을 한 저 자신이 부끄럽다고. 은경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주택연금 신청하신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시고 저희도 더 이상 그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고 은경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경이와 태수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태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업하면 어려운 때도 있는 거지 하고 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주택연금 신청하신 덕분에 저희도 마음의 짐을 덜었다며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태수가 말했어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상의하자고 가족끼리 숨길 게 뭐 있냐고 말했더니 은경이와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후 저는 또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주택연금 신청하기 잘했구나. 만약 그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은경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 순자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사위 태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인 어른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했잖아. 이후로 저희 가족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은경이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태수도 가끔 안부를 물어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경이 가족이 모두 찾아왔어요. 민수가 할아버지, 오늘 함께 공원 가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태수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님, 요즘 사업이 많이 안정됐다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하면서 매출도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하고 답하니 모든 게 아버님 덕분이라고 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주택연금 신청하신 덕분에 저희가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그래서 사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은경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렇다고 했어요. 아빠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져서 각자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우로 불고기를 해주니까 민수가 할아버지가 해주신 불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모든 가족이 웃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은경이가 말했어요. 아빠, 이제 주택연금도 받으시니까 여행도 한번 가세요. 여행. 혼자 하고 물으니 저희가 함께 가도 되고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가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순자 병간호하느라 그리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답하니 아빠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사시라고 은경이가 말했어요. 며칠 후 경로당에서 정말로 여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 어르신이 다음 달에 설악산 단풍 보러 가는데 김 선생도 함께 갈래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여행 한번 가보죠 하고 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용 가방을 꺼내니까 순자와 함께 갔던 여행이 생각났어요. 여보, 이번엔 혼자 가지만 재미있게 다녀올게 하고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은경이가 찾아와서 여행용품들을 챙겨줬어요. 아빠, 약도 챙기시고 편한 신발로 신고 가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딸아. 아빠가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게 됐네 하고 답했어요. 설악산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단풍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온천도 갔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경이에게 여행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재미있었다고, 오랜만에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말하니 아빠가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주 나가시라고 은경이가 말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주택연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만 준 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구나. 저는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났고, 은경이 가족은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며칠 후 태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아버님, 혼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버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아버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태수야, 내가 뭘 했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아버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태수가 말했어요. 그 말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으니까 순자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180만 원으로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고 가족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어제는 손자 민수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이번에는 민수가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사줄 수 있었어요. 민수가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하고 말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쁘던지요. 은경이가 아빠, 이런 비싼 선물까지 하시면서 하고 걱정하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용돈이 생겼으니까 손자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지 하고 답했어요.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생일상을 차리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태수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님, 사업이 많이 안정됐다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아버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맙다, 태수야. 하지만 아빠는 이미 충분해하고 답했어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해야죠. 하고 은경이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아빠께 효도하고 싶어요.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큰 효도야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주택연금 상담을 받았던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주택연금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잠시 시간 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고 답했어요. 주택연금을 받으신 지 6개월이 됐는데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가족들도 안심하고 있어요 하고 답했더니 다른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또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처럼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하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에서도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어요. 박 어르신이 김 선생, 나도 주택연금 신청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만 자녀분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저는 다행히 딸이 찬성해 줬지만 하고 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순자 사진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아빠가 현명한 결정을 한 것 같지 하고 말이에요. 순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난초 화분들도 이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새잎이 계속 돋아나고 꽃봉오리도 맺혀가고 있어요. 아마 제 마음이 편해져서 식물들도 기운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경로당에서 서예 교실을 시작했거든요. 김 선생님 글씨 참 좋으시네요 하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오랜만에 순자와 함께 갔던 추억의 장소를 혼자 다녀왔어요. 한강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순자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보, 아빠 잘 살고 있지? 걱정하지 마 하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은경이에게 전화했어요. 은경아, 아빠가 오늘 엄마랑 자주 갔던 한강공원 다녀왔어 하고 말하니 아빠, 많이 그리우셨죠? 하고 은경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슬프지는 않더라.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 하고 답했더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며 엄마도 하늘에서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고 기뻐하실 거라고 은경이가 말했어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경제적 안정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주택연금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다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있다면 주택연금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